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황 변호사입니다. 저번 촬영에 이어서 굿파트너 3, 4편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야기는 어떤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정생활 소홀했다고 하면서 결혼 14주년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좀 약간 감정이입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바빠가지고 좀 공감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은경 성격에 집안일도 제대로 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선을 다했을 것 같은데 바빠서 집에 일하시는 이모님 있고 본인의 비서가 아기도 챙기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걸로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에도 뭔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남편과의 뭔가 접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저는 저희 사무실 직원한테 집안일 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장나라 배우가 매달리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시청자들은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가슴 아프다, 약간 절절하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라고 아마 작가님 쓰셨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증거 잘 모으고 있다. 분명히 이거 녹음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남편 쓰레기인지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지금 뭐 이쁘다고 사실은 결혼기념일 호텔에서 이렇게 꽃과 바구니 뭐 케이크 이러고 놔두고 아마 나중에는 그 증거로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장나라 배우가 비서 최사라 역의 한재희 배우를 이제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좀 세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약간 여기서 약간 선 넘었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소개해주겠다니 약간 상대방 모른다고 생각해서 약간 좀 선을 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상간녀들이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상간녀들이 이 배우자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도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중에 보면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런 사건들도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저번에 다른 데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상간자 중에 저희 사무실 상담 같이 왔었던 상간녀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었었냐 하면 아내분이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그때 친구가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상간녀였던 거야. 나랑 같이 상담을 했는데 남편이 나의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다. 남편 어떻게 이걸 아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상담했는데 그때 친구분이 같이 오셔서 막 메모를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정말 친한 친구인가 보다. 재산분할 위자료 뭐 이런 거 친권형 그런 거 다 물어보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음에 선임하러 오셨을 때 그 여자가 상간녀랑 결국은 이것도 막 소송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조정해가지고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이죠? 도발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리동 중에 하나였던 거죠. 부부 동반 모임. 그래 거기도 이혼하고 여기도 이혼하고. 한 변호사가 설득을 해서 이혼 소송을 맡은 그런 계속 지속적인 폭행 당하시는 분. 저희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폭행일수록 사실은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 못 벗어나시는 분이 많다고. 소치하고 다시 오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는 남편이 의사로 나오잖아요. 의사들이 누구랑 바람 많이 피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이랑 바람을 많이 피우시죠. 맞아요. 의사는 진짜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아니면 코디네이터분들 뭐 이렇게 병원 내에서 다 바람 펴요. 사실은 이게 뭐 의사랑 간호사에서 바람 많이 피는 게 아니라 모든 분류는 대부분 가까운데 특히 또 직장 내에서 분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얘기를 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바람 많이 핀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직장인들이 아니라 의사라는 그 직업의 특수성 그리고 간호사라는 그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는 바람 많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직장 내 분류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직장 내 분류 얘기를 하면 좀 작은 회사일수록 사실은 사장이랑 여직원과 바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건 좀 소송을 하다 보면 그런 사건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직장 내 분류 이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바람 피고요. 경찰은 경찰끼리 바람피고 소방관은 소방관끼리 바람핍니다. 왜냐면 그 일상을 공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변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자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인데 전 이거 되게 좀 감정이입도 되는 거예요. 애기 이렇게 퇴근 후에 이렇게 자는 거 보면 좀 뭔가 짠하지 않아요? 짠하긴 한데 또 깨어있으면 좀 힘드니까 자면 고마운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냐. 그것도 무슨 장면이냐 하면 상간녀인 최사라 비서랑 한 변호사가 알고 보니까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호사 어머니랑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들어간 이후의 장면인데요. 한 변호사가 과거에 본인도 이혼 과정에서 자랑 걸로 나오고 아버지가 옆집 이웃 사람이랑 뭐 외도해가지고 이혼한 걸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외도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연락을 받잖아요.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혼 소송 맡았던 의뢰인의 남편이 실제로 아직까지는 자살을 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적은 있었어요. 소송 중에 갑자기 상대방이 죽는 경우는 좀 종종 있어요. 진짜 옛날에 다른 변호사님한테 건너서 들은 적이 있는데 무서운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분할 해주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무섭죠? 드라마에서는 5번 정도 상담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안 되는 걸로, 왜냐하면 아직 뭔가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부추겨서 소송을 하다 보면 맞아요. 나중에 또 탈인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혼을 막 권하진 않아요, 절대. 저희는 그 이혼을 정하신 분들이 오셔서 절차나 과정을 도움을 받는 그런 사무실이지, 이혼 안 하겠다는 분은 이렇게 이혼을 막 권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혼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폭행 당하고 계시거든요. 평생을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오시면서도 이 남자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돌봐줘야 된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은 이혼을 결정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하면 치하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제가 처음에 옛날에 국선으로 제가 좀 했었는데 가정폭력으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어머니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평생 동안 폭행을 계속 당해오신 상황에서 아버지가 또 술 먹고 폭행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수석으로 머리를 내려 찍은 거예요. 살인 미수잖아요. 안 돌아가셨으니까. 국선은 사실 결과는 제가 볼 필요는 없지만 영장이 발부가 다 되지 기각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사건 제가 하면서 아, 이거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결과를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국선은 그냥 그날 가서 그날 네.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드려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어머니가 평생 동안 폭행당해 오셨고 뭐 이런 걸 제가 진술해가지고 판사님한테 이거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지 살인의 뭐 의도가 없었다,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제가 영장 기각시켜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풀려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그 이후로 한 달인가 있다가 어머니가 아버지 죽였다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그 부부 생활을 위해서 아닌 부분들은 정말 헤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전 그때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혼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어머니가 이 혼인생활을 유지를 하고 계셨던 건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폭행을 당하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이 혼인관계를 단절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폭행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피오가 당사자 쫓아내는 부분이에요. 좀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정숙이 할부 안 끝난 거 재산분할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로 물어보는 일이에요, 저희 당사자분들이. 이거 안마기 리스빈 내가 내고 있는데 상대방이 가져갔다. 이거 내가 그 리스빈 계속 내야 되냐? 뭐 이런 거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아, 디테일이 살아있다. 명의자 되어 있는 대로 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돈은 내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시던지 아니면 소극재산으로 별도로 삼으시던지. 정숙이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던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상대방이 쓰고 있는데 렌탈비 자꾸 내가 내고 있다. 그럼 이거 부당이득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넣던지, 아니면 소극재산에 내가 부부 공동사용에 쓴 비용이잖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재산분할 대상에 넣는 거예요. 이제 차은경 변호사가 그 한 변호사한테 제보를 받고 직접 가서 목격을 하는 거죠.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허리 감싸고 나왔잖아요. 이런 거 다 부정행위로 보는 거죠, 저희 법원에서. 그리고 마트에서 장 같이 보고 이런 거 다 증거로 지금 체증을 하고 있죠. 4편 넘어갈게요. 자, 여기 상간녀의 직장으로 지금 소장을 보낸 거죠. 현실에서는 판사님이 회사로 잘 안 보내주세요. 진짜 방법이 없는 경우에 거의 최후 수단 정도로. 어떤 판사님은 또 그냥 이혼 소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회사로 좀 잘 보내주시기도 하고, 상간자 직장으로 소장 보내주세요, 이런 요구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판사님에 따라서 안 된다 하는 분도 있으세요. 다른 방법을 해보고 안 되면 이걸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보정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남편이 지금 본인이 아기를 키우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진짜. 하냐는 그 남자랑 결혼할 생각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였던 분이랑 결혼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것 같긴 하거든요. 직접 드러나는 상간녀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남자들은 바람까지 펴도, 그러니까 이혼까지 생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이 상간녀랑 결혼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소송 맡기면서도 피고 1, 2를 다 같이 대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혼 안 하고 싶습니다. 원래 그 부인이랑 그냥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사실은 속으로 좀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뭐 조정해가지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1년에 그냥 네. 바람 피는 것 중에
재석에 걸렸을 뿐이지. 자, 여기서 차 변호사가 전화를 받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워킹맘 변호사들이 네, 쩔쩔매는 존재는 바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선생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라도 뭐 아기가 뭐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좀 이 부분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작가가 워킹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워낙 유명한 이혼전 변호사 나오기 때문에 이혼전 변호사가 이혼을 한다. 그리고 그 비서랑 남편이 바람이 났다. 이런 찌라시가 도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혼전 변호사는 왜 이혼 안 할까?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하도 이렇게 이혼 사건 많이 보다 보니까 본인의 그 가정과 일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나쁜 놈들을 맨날 보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 변호사 입장에서 진짜 나쁜 남자들 많이 오잖아요. 맨날 바람 피고 폭행하고 막 이런 남자들. 우리 남편은 이 정도면 살만하다. 약간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그냥 뭐 괜찮은 것 같다. 이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차 변호사가 한 변호사를 이제 본인 사건의 이혼 그 대리인으로 이제 맡기면서 본인의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산 분할 위자료랑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차 변호사가 재산 분할도 좀 대비를 해놨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렇게 그 증거를 막 모으고 했는데 앞으로의 이제 차 변호사의 실질적으로 이제 이혼 사건이 이제 전개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편부터 좀 재산 분할 위자료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준비하고 했을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5, 6화 리뷰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인수 변호사였습니다. 황자연 변호사였습니다.